만약에 추석을 내가 노리고 판매를 시작한다면 어떤 과일을 주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딱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입니다. 채널에 처음으로 두 번째 출연하는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조주현 대표님 이번에 모시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일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마진을 최소 이 정도는 그래도 두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마진을 많이 봐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조금 자제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마진을 저도 한 5%? 뭐 10%? 5%면 만원짜리 팔면 뭐 500원 정도 남는 거죠. 광고랑 다 빼고 500원 남으면 그거 하면 언제 돈을 버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모여서 광고비를 안 쓰면 15% 20%가 돼서 2,000원 3,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리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광고 다 쓰고 30%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욕심이지 않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리뷰를 쌓고 내 상품을 홍보하는 건데 내 마진을 높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처음에는 계속 이야기해서 농부님도 마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을 것도 줄이고 나도 줄여서 최저가로 먼저 판매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리뷰가 쌓이고 그만큼 상품이 좋은 상품이면 알아서 홍보 효과가 돼서 광고비가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20% 30%보다는 처음에는 광고비를 다 빼고도 5% 10% 정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판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죠. 가격을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많은 마진을 생각하지 말고 한 5% 정도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해를 처음엔 보더라도 리뷰를 처음에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역마진을 낼 걸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내가 자본금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사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처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본금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진이 없거나 마이너스 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셀러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마이너스니까 괜찮아 라고 멘탈을 좀 챙기시는 분들은 많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계속 잃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멘탈을 챙기려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기 위해서 5% 10%라고 이야기해드린 거고 저는 물론 상품 중에 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1년, 2년, 3년 뒤에 잘 팔 것 같다 하는 상품들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상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마이너스가 돼도 내가 고객으로 봤을 때도 만족하는 상품이다 라는 상품은 꾸준히 마이너스가 돼도 나중에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마진을 놔도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고 멘탈이 나갈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를 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마진이 조금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5% 10%는 처음에는 좀 마진을 받고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때를 한번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팔아볼까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추석을 내가 노리고 판매를 시작한다면 어떤 과일을 주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딱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사과, 배, 복숭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처음 하시는 과일이라고 하면 사과랑 복숭아, 배.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가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급하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과, 배, 복숭아 이 세 개를 잘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이 세 개는 호불호도 없고 주변 분들에게 편하게 가격 싸게 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뭐 한우라든지 저는 뭐 별집꿀 해가지고 어머님들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굴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곶감도 있긴 한데 사실 곶감은 추석 때 하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날 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물 상품은 많지만 그 중에서는 배랑 사과랑 복숭아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과일 판매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CS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CS 대응을 할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문의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주로 응대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전화 응대를 많이 하시는지 대응을 하신다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글로 오시는 분들이 환불이나 반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환불이나 반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유선 전화를 하는 편이고요.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도 들어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가 왔을 때 반품이나 환불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저도 좀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일단은 그분이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말을 끊고 뭐 그래서 사진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는데 저는 처음에 무조건 다 들어줘요. 그러면 정말 화를 엄청 내시거든요. 뭐 상품이 왜 이런 거 왔고 이런 게 와가지고 나는 너무 속상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좋은 게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다 듣고 난 뒤에 저는 사진이 있는지 물어봐요. 죄송하다. 근데 사진이 있어야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고 해서 사진을 받고 그 사진에 대해서 이게 환불건인지 아니면 환불이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해요. 재배송을 원하시는지 환불을 원하시는지 재배송을 원하시면 제가 좋은 상품으로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고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겠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상품이나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딱히 문제가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일단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화가 한 50% 가라앉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무조건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처리를 하는 편이고 물론 업체 측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사진을 보고 이걸 환불을 해주시는 게 맞는지 재배송 원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업체 측한테 물어본 다음 업체가 재배송 해드릴게요 환불 해드릴게요 하면 그 다음 전화해가지고 환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면 저도 환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그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정말 강성국의 경우가 있어요. 막 20번, 30번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문의글을 막 5개, 6개, 8개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제 사비로 그냥 환불 처리를 하는 편도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 그 시달리는 시간도 아깝고 바로 그냥 그런 거는 바로 환불 처리 해드리는 편이고 물론 업체 측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업체 측에 따라서 환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거의 그냥 제 사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CS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과일 처음에 판매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 교육도 최근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시면서 수강생들분 현재 어떻게 성과를 내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처음 이제 소싱을 제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 상품들이 복숭아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시는 걸로 제 눈으로 확인을 좀 했고요. 왜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광고를 안 돌렸는데 판매가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복숭아 딱 그 7월, 8월,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복숭아가 이제 곧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때까지 배워왔던 걸 그대로 다른 상품을 소싱하면 판매가 안 될 수가 없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다른 상품을 계속 소싱해라 라고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끝났는데도 연락을 하고 계세요. 꾸준히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고 따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답장 계속 해드리고 전화도 많이 받는 편이니까 계속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는 이번 주에 다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기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3기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끝나기 전에는 끝내야 돼서 아마 11월 이쯤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 전자책 판매도 최근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전자책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표님 책을 꼭 구입해서 봐야 된다면 뭐 이런 거는 내 책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본 전자책들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판매 채널만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은 쿠팡 이런 식으로 한 개지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쿠팡이라든지 뭐 ESM 11번가, 롯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채널에 대해서 전부 다 전자책에 넣어놨고요. 제 전자책 하나로 여러 가지 판매 채널을 입점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판매 채널마다 그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다 넣었기 때문에 초보자 분인데 어디 입점해야 될지 좀 헷갈리거나 어디가 잘 팔리는지 모르겠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한번 대표님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수산물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재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약간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온라인이 약간 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자고 있거나 놀 때, 휴식할 때
그때 돈이 들어오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중 하나 이 온라인 판매이고, 이 온라인 판매가 아직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직까지 좀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는 거. 이 위탁 판매는 자본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 어린 조언을 해주신 우리 조지현 대표님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